안녕하세요. 아트시느입니다. 오늘은 원기둥 수채화 초벌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수채화 초벌을 할 때는 이 원기둥은 무채색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따뜻한 계열, 이거는 차가운 계열로 해서 차가운 계열은 어떻게 나오고 따뜻한 계열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채색 초벌을 할 때는 울트라마린하고 반다이크 브라운을 기본으로 쓸 거예요. 울트라마린하고 반다이크랑 적당량을 섞으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이 색깔을 지금 어두운 부분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자도 같은 어두운 부분이니까 같이 먼저 발라줍니다. 그림자가 뒤로 갈수록 연해지니까 물을 조금 섞어서 연해지는 색을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해진 색깔을 이 어두운 바로 앞부분 쪽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발라놓은 게 말랐을 경우에는 발라주고 마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칠해주시면 구분이 좀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마르는 동안 따뜻한 계열하고 차가운 계열도 같이 해볼 거예요. 따뜻한 계열은 아까 썼던 무채색, 이 무채색에다가 노란색을 살짝 섞어주면 따뜻한 계열의 무채색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로 어두워지는 노란색을 살짝 섞으시고 따뜻한 계열의 무채색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 무채색은 아까 했던 무채색하고 좀 달라요. 아까 했던 무채색은 조금 푸른빛이 돈다고 하면 지금 무채색은 노란빛이 도는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뜻한 무채색이고요. 이거를 한번 이쪽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도 같이. 그 다음에 물을 살짝 섞은 다음에 연하게 해서 뒷부분도 발라줍니다. 작아서 빨리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쪽 부분을 바르면 번질 수도 있으니까 차가운 무채색 계열을 미리 해줄게요. 차가운 무채색 계열도 똑같이 울트라마린하고 반다이크를 섞은 다음에 푸른 계열의 페르시안 블루나 피코 블루나 파란색 물감을 살짝만 섞어줍니다. 그러면 무채색의 파란색의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색깔의 무채색이 나올 텐데 이거를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지금 다른 거랑 다르게 왼쪽으로 어두움이 지고 있으니까 왼쪽 라인을 조금 조심해서 칠해주시면 돼요. 일자로 긋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띄엄띄엄 그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도 같이 해주면서 물을 살짝 섞어서 조금 연한 그림자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섞은 무채색을 살짝 앞부분에 발라주시고 아까 못 바른 따뜻한 계열 중간 어두운 색도 지금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바르고 나니까 원래 기본 무채색이 거의 다 말라갔어요. 그러면 블랙으로 잡힐 부분에다가 이것보다 살짝 진한 블랙을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어두움을 잡는 색깔은 지금 섞었던 색깔에 물을 굉장히 뺀 상태의 색깔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을 뺐기 때문에 어두운 색이 나올 건데요. 제일 작은 파움 700R 6호로 저는 블랙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섞었던 울트라마린하고 반다이크 브라운을 물을 최대한 좀 많이 뺀 상태에서 이 정도 색깔인데요. 이거를 지금 그림자와 어두움이 시작되는 부분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계열의 무채색 어두움도 아까 섞었던 이 블랙에다가 노란색을 살짝 섞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연한 블랙의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 색으로 어두움이 시작되는 부분에 색을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푸른 계열의 무채색도
아까 섞었던 울트라마린하고 반다이크 브라운 블랙에다가 푸른 계열을 살짝 섞어줍니다. 그러면 인디고랑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데 인디고보다는 살짝 푸른 계열이 더 많이 도는 블랙 색깔이에요. 이런 색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조심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의 블랙을 다 잡았는데요. 블랙을 다 잡은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림자랑 물체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에는 항상 반사광이 생겨요. 그래서 반사광의 색깔도 지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웅 700R 8호 붓을 선택을 했고요. 다시 무채색으로 돌아가서 한번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무채색의 반사광은 울트라마린에다가 오페라를 섞어서 보라색이지만 좀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을 살짝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진하게 바르게 되면 너무 튀니까 살짝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만 시킨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고 물을 섞어서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사광 색깔을 그림자 끝에 부분도 살짝 넣어줍니다. 동떨어져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사광도 굳이 이 색깔로 안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반사광 색깔이 이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계열의 무채색 반사광도 해줄 건데요. 반사광 색은 거의 보색으로 많이 처리가 되니까 푸른 계열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너무 푸르게 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울트라마린만 그럼 이용을 해가지고 구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트라마린 색깔이죠? 따뜻한 계열을 했으면 이제 차가운 계열의 무채색도 해줄 거예요. 차가운 계열의 무채색은 따뜻한 계열의 반사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갈색 빛이 도는 느낌의 따뜻한 계열의 무채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으면 블랙을 살짝 풀어주는 것까지 하면 무채색 초벌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푸른 계열부터 무채색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당장 크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다음에 무슨 색이 나오겠다 아니면 이거 다음에 무슨 색으로 풀어지는 거다 라는 거를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발라놓는 거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아까 썼던 무채색에다가 물을 탄 색깔인데 이 색으로 살짝 풀어주시면 덩어리가 조금 아까보다 더 자세하게 잡히죠. 따뜻한 계열의 무채색도 너무 진하게 풀어주지 말고 연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채색 계열의 중간 어두움도 중간색 정도로 섞어서 너무 어둡지 않게 해가지고 슈퍼블랙에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색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기둥 수채화 초벌이 다 끝났고요. 일단 이거는 그냥 기본 무채색의 초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따뜻한 계열의 무채색, 이거는 차가운 계열의 무채색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려나가는 거는 원기둥 중벌을 보여드릴 건데요. 원기둥 중벌에서 무채색은 계속 이 색을 이용해서 단계를 내는 거예요. 이 색을 이용해서 단계를 내다 보면 물 조절을 정말 잘해야 단계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는 따뜻한 계열이니까 노란색으로 해볼 거고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볼 거예요. 노란색은 색이 너무 밝아서 구분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거는 물감의 농도 조절로 단계가 나올 거고요. 파란색 계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운 수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란색이 아마 가장 덩어리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개 다 물 조절이 관건이고요. 지금 무채색 초벌을 깐 거라서 물 조절이 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물이 마른 다음에 터치를 올린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말랐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칠해야 되고, 마르지 않은 곳에다가 덧칠을 여러 번 할 경우에는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기본적인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쓰는 색을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다른 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색의 무채색을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